그런데 대한민국에 요즘 뭐 그렇게 유쾌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이 뉴스를 한참 전해드렸고요. 이제 정 교수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 이 뉴스였는데, 자, 김민지 기자,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 수감이 됐고요. 정 교수는 어쨌든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지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어제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이후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중에 오늘 새벽 0시 20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어쨌든 영장이 발부되면서 정경심 교수는 간단한 신체 검사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절차를 거쳐서 현재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구치소로 향하기 전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자, 어제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속사유 중에 이게 있잖아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인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이 된다. 오늘 새벽 0시 20분에 송 판사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때요?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자, 송 판사의 뭐랄까요? 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속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봐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범죄 혐의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 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판단에서 주목했던 것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과 법률이 있습니다. 예. 구속을 하는 기준들도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법과 아니면 원칙에 따르면은 전혀 의심할 사안이 아닌데 이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중에 특히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이 굉장히 법 위에 있는 새로운 논리들을 개발해냈어요.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네. 이거는 검찰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어쨌든 법치 체제를 완전 흔드는 발언인데 이번에 만약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게 짐이 곧 국가이라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의 궤변 하나 때문에 법치가 흔들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황은 당연히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그러니까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평론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정 교수 구속이 됐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이제 둘 중 하나였는데 발부가 된 결정적인 요인, 영향,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민지 기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라진 노트북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6일이었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날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불러서 여의도 모처로 부른 뒤에 본인의 노트북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이제 자산관리인이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노트북이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려진 대로 이 노트북 가방에서는 공기계, 휴대폰이 2대가 나와서 거기에 유심을 갈아 끼워서 조 전 장관과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가방 안에 있었던 노트북이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것이 구속 여부를 갈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요.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하면서 계속 불구속을 주장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변호인 설명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증거인멸 교사 혐의 관련해서 어떻게 좀 설명하셨는지. 사실관계 자체가 그렇게 인멸하거나 그럴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영장기재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곳곳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사법부가 지금 이 쓰나미같이 한 개인에게 가해졌던 온갖 어려움들을 좀 걷어내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잘 하셨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죠. 김칠준 변호사는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지금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쓰나미같이 한 개인에게 가해졌던 온갖 어려움 등등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우리 사회가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한 가족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까지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아하. 김칠준 변호사 지금 쓰나미처럼 또 한 가족을 간적을 파탄냈다 이런 한 가정이 말씀을 했는데, 파탄날 지경이다. 예, 예. 김칠준 변호사는 김석기 아로 통진당 해상관계 또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도 했고 아, 그래요? 또 국가보안법 사건 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수뢰 사건을 주로 여권에 있는 분들의 또 친북 단체의 변호를 주로 하신 분이죠.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어찌 보면은 정말 상식입니다. 상식이다? 상식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했던 조국식의 동생을 영장이 기각됐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굴절된 사회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PC의 그 문제만 가지고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하드를 본인이 교체했다면은 그게 증거인물 교사가 안 됩니다.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위해서 행사했다면 그런데 그것을 제3자를 시켜서 조직적으로 들고 나오고 또 교수실에서 그 나오는 것들이 CCTV에 찍히고 그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 결정적인 이유는 이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이 조범동이라는 그 조카 예. 그분과 관련된 혐의들도 굉장히 그 증거인멸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게 뭐냐면요. WFM이라는 그 회사의 주가 조작을 어떻게 했냐면 실물 주식을 사고 예. 공시를 하고 장부에 기재를 하고 계좌 간의 돈의 이동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아하. 허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조범동 씨는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주범이 구속이 안 될 수는 없다. 예.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됐던 것 같고요. 예. 이 외에도 이 11개의 혐의에 대해서 아무리 소명을 한들 거기서 벗어나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예. 그 상황에서 저는 어제 오늘 새벽까지 서초동에서 정경심 씨의 구속을 반대하는 이 집회가 있다는 것이 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일 때 굉장히 뭐랄까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어제 윤석열 총장이요. 저녁 한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퇴근하는 모습이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기 한 5시간 전쯤에 전용 차량으로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좀 명분도 얻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과잉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도 좀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명분을 얻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강순호 부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구속 여부가 물론 유무죄를 가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직결되는 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서 검찰은 검찰이 할 역할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면 현재보다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입지나 이런 게 훨씬 좁아졌을 것 같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선 정경심 교수가 그 최후 변론에서 남긴 이야기는 저는 피의자 입장에서 그리고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저 정도 이야기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네, 이 얘기. 정경심 교수 예.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수사를 받은 그 어떤 깊이나 범위를 생각을 해볼 때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생각을 해볼 때 그게 여론 지형도 포함이 되는 건데 본인의 입장이 다른 참고인들이나 아니면 검찰의 입장만큼 그러니까 정량 똑같이 이제 양을 따져봤을 때 비슷하게라도 보도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여론이 형성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증거인멸관에서는 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민노당 오병윤 사건의 예를 들면서 그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피비에게 증거인멸을 하는 행위를
한마디를 시킨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직접 실행하는 것을 분담을 했다면 그것은 예. 본인의 증거에 관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무죄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 PC 하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거 관련해서 쭉 살펴보면 동양대도 함께 같이 갔던 것이고 예. 그리고 PC 하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정경심 교수도 직접적으로 이제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다르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변호인 측에서도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예. 그런데 이재선. 지금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가 물론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구속이 됐으니까. 그런데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정경심 교수보다 조력을 많이 받은 또 방어를 많이 할 수 있게 여론이 형성된 사람을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8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거니와 18명. 그리고 예. 거기다가 뭐 유시민 이사장을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여론 리더층에 있어가지고도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알아서 퍼뜨려줬습니다. 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아침에 유명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인이 설명해주는 그런 상황도 아하. 있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자신의 어떤 그 건강 상태에 대해 가지고 진단서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진단한 의사나 아니면 면허 이런 거 가리고 제출하는 그런 어떤 방어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PB라는 어떤 회사의 직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증거 인멸 실제로 진행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일가는 일반 서민들이 만약에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면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의 방어권을 행사했다. 심지어는 네. 좀 나간 주장을 하자면요. 하필이면 시기 맞춰가지고 인권 수사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얼굴도 노출 안 되고 수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처지에 대해 가지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 그것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일반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에 비해 가지고 2배, 3배 행사하는 겁니다. 예. 자, 어제 김민지 기자 어때요?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일 때 법원 주변에서는 조국 전 장관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었다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막자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원 근처로 몰려와서 이거 집회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시위가 좀 더 격렬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집회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이 법원에 대한 비판이 수위를 높여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뭐 경찰이 해산을 요구하긴 했지만 새벽 5시 정도까지 사람들이 흩어지지 그래요?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집회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이게 법이야! 이대로는 카페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대법원이고 중앙지법까지 일어나서 대한민국 적폐판사들 목 시원하게 적폐판사 물러가라. 검찰개혁 이뤄내자. 외치고 갑시다. 네, 뭐 집회 현장에서 이게 법이냐, 적폐 판사 물러가라. 그러니까 송경호 판사를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뭐 법원이 미쳤다, 뭐 등등의 구호가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요, 박 의원님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좀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에서 정경심 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는 논평을 낸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하. 이 시위에 등장한 분들을 보면요. 제주 강정마을에서 또 성주 사드 반대 배치, 또 트럼프 방한 반대, 이런 국익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인지 또 뭐 그렇지 않으면은 조국 씨라든가 또 정경심 씨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엄혹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시위를 했지만은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가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경심 씨가 아까 우리 이준석 의원 방어권을 많이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에서 출두하면서 얼굴 드러내지 않고 있던 것들, 그다음에 법원에는 이 공개 소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로도 이 밑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없고 하기 별다른 때문에 길이 없어요. 네, 할 수 없이 앞으로 이제 노출이 예. 됐는데 예. 법원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또 특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권당의 대표가 수사검사를 고발한 이후에 저렇게 여권과 또 여권이라고 하면서 이 각종 사회단체들이 저렇게 때로 몰려가서 법원에 떼쓰는 모습은 예. 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예. 자, 오늘 기자들이요, 이제 정 교수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 구속에 대한 좀 질문을 던졌어요. 청와대 관계자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좀 봐주시는데 이 청와대 이 관계자의 저 반응이 올바른 반응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 관계자로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기자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입장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관계자 대답하기를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어떠세요? 저는 뭐 굳이 청와대 관계자 저런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청와대 관계자를 감히 대신해가지고 저분들의 입장을 내드리자면요. 보증 섰다가 독박 썼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예. 그 서초동의 집회가 계속될 때 그것을 민의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상 그 집회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 그것과는 상반된 어쨌든 법원이 판단이 있으니까 지금은 할 말이 없겠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아까 그 집회하시던 분들의 구호에 보면은 뭐 적폐 판사 그리고 뭐 검찰 개혁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심지어 이제는 적폐 판사 뭐 이건 얘기 나오는 건 이해 가겠지만은 예. 뭐 화나셨겠죠. 근데 검찰 개혁이랑 정경심 교수의 개인 비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조국 장관이 뭐 검찰 개혁을 수행하는 적임자라는 어떤 저들의 확신이 있으면은 네. 그걸 법원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부패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은 검찰 개혁이 뭐 안 되는 것이고 아하. 정경심 교수가 구속 안 되면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이다. 그 구호는 도대체 왜 나온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예. 주장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과거에도 보면 논리적으로 완전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아니면 절대 검찰 개혁을 못해요. 그들의 구호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물러났어요. 그럼 검찰 개혁 완전히 못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꼬이는 상황들을 왜 자꾸 이렇게 구호로 만들어내는지 우리 편을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 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청와대는 어쨌든 정 교수 구속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거 좀 전에 확인하셨고요. 그렇다면 김민지 기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오늘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는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뭐 다른 논평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곳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유감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이례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7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이례적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네.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본질적인 부분은 조국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큰 프레임을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유감이다. 정 교수가 구속된 것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국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겠다는 뭔가 이 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이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게끔 조국 장관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은데 우리 부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 예. 의원 개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생각은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판결 자체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만 어떤 뭐 판사 개인이나 뭐 그런 데에 대한 그런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개개인 의견이, 개개 의원의 의견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잘 설명을 했다고 재판부의 생각합니다. 판단을 존중한다. 네, 판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을 사법 절차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거, 저는 그걸 민주당 공식 입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 전체적으로 어떤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어허. 조국 아니면 검찰 개혁을 못 합니까? 그러면 인권을 그렇게 존중했다면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의 그 수사는 왜 이렇게 비인권적으로 진행이 되고 4명이 자살을 하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예. 그리고 알맹이를 보더라도 검찰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게 특별하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구성된 사법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권으로서는 안도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비판을 안 하더니 또 이렇게 불리한 뭐 영장 기각이 나오면은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이제 비판한단 말이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과 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이 정말 꼬일 대로 꼬였다. 아하. 지금 광화문과 또 서초동에 나오시는 분들이 각자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서 나오시겠지만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전부 꼬여서 지금 얼마 전에 평양에서의 그 관중 없는 이 경기를 보면서 예. 화난 젊은이들까지 지금 이 정부가 도대체 남북 평화 공존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왜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논의를 못하게 할 만큼 큰 일입니까 이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여당이고 대통령인데 거기서 정말 진솔한 사과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하.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서른 의원이 원칙은 불구속돼야 되는데 얘기했는데 그 원칙이 무슨 원칙입니까? 예. 영장 전담 판사가 결정한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구속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